트럼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매크로 이슈보다는 반도체주 이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측면이 유지되냐, 그리고 이 AI 수요 공급으로 촉발된 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주, 저는 새로운 기회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열릴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역시 LG화학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의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처럼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2차전지 종목의 특정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려서 유튜브 영상만 보고 투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2차전지 관련 종목 및 그 외에 제가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는 종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어떤 매수 매도를 권유드리거나 어떤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어떤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유사투자 자문을 운용하거나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에 오르거나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고 특정 종목과의 이해관계에 저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나 댓글 보고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기획 PD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물론 최근에 마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나와서 여러 산업들, 특히나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심지어 반도체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반도체란 주제로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반도체. 네. 중국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한다는 건요, 저는 가장 큰 거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그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대만 반도체 생산에 대한 트럼프가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특히 칩스법이라고 하죠.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역시 표시했습니다. 칩스법 수혜를 받는 나라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전부를 가져갔다고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TSMC의 높은 미국 내에서 흑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SK 하이닉스도 같은 이유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반영한 겁니다. 트럼프보다 더 강경론자인 벤스 부통령 말에 따르면 중국에 더 강한 기술 규제를 해야 된다. 반도체 AI 쪽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60% 관세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는 동맹 필요 없다, 돈 중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이 불이익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 보조금 지급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의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보조금 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칩스법을 전면 비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당연히 칩스법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텍사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440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 대략 그저 8조의 그 보조금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여기도 최첨단
미술 공장, 패키징 공장 관련돼서 38.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38.7억 달러를 인디애나 공장이 투자했고요. 다만 칩스법은 이미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IRA 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바이든보다 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으로 말한 거고요. 반도체 동맹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세 때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만 60에서 100%의 폭풍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외 나머지 나라는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또는 대만이 북미 그 FTA 협정국을 통해서 얻은 국가로부터 우회 수출하는 것을 모두 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고요. 그죠? ASML도 실적 컨센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나스닥과 S&P의 반등이 나왔지만 좀 더 추세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얘기가 나오자마자 TEL이라고 하죠.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글로벌 1등 ASML 같은 회사들한테 중국의 접근을 지속해 허용할 때는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엄격한 무역 제한의 일환으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이 뭐냐면요. 타국의 생산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에 허가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그 언행과 관련돼서 말 그대로 협상용이다, 아니면 그냥 공포감 주기 위한 엄포용이다. 이 반도체 지원법의 비판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ASML 같은 경우가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고요. TSMC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TSMC 선단 공정 확대하면서 선단 공정이라 하면 최첨단 미세화 공정을 말합니다. 미세화 공정. 3나노가 15% 이상 매출 비중에서 커졌고요. TSMC가 밝혔지만 2025년까지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TSMC는 파운드리 가격을 15에서 20% 올리는데도 이미 엔비디아가 가격 올려도 상관없어, 가격 올리는 거를 인정을 해줬죠. 네, 그 다음에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상원 민주당이 막으면 법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칩스법, 그 다음에 IRA법 모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이번 주, 다음 주에 줄줄이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죠. 하이닉스 실적 20조 초반에서 25조 이상. 20조 초반 나오면 주가가 당연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25조 이상 나온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5년도 영업이익 40조 이하를 예상하는 쪽도 있고요. vs 25년도 45조 이상의 영업이익 엄청난 컨센 초과를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의견이 양분되고요. HBM3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8월, 9월 통과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은 결국 사이클대로 주가 반영한 게 핵심입니다. 이 트럼프의 이슈는 매크로 이슈고 일시적인 영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권 시절을 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 시절을 봐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일 전후 2016년 11월 8일 그 3개월 동안 D램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12개월 포워드 예상 주당 순이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주가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한 2018년은 1년 반 동안 2017년, 16년 말부터 상승한 반도체의 포워드 EPS 주당 순이 하락 시작 시기와 맞물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가 이익 그로스가 깨지니까, 이익이 빠지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에
구심점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미중 무역 분쟁 시작 시기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D램 3사의 실적도 2018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현재 사이클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AI 기반의 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 특수 전문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HBM 특수 전문 시장이 그러니까 실적의 피크 찍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HBM이 과거 일반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을 이제 초입 단계니까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AI 기반의 HBM이 성장하면 할수록 HBM 때문에 계속 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HBM 때문에 일반 D램, 일반 레거시 반도체, 일반 구형 반도체의 캐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의도하지 않아도 HBM 캐파를 늘리면 일반 구형,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가 줄어들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은 계속 줄어들 거고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인 커머디티 시장의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D램 3사의 최대 실적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 이후 25년, 26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의 실적 피크는 25년에서 26년이니까 아직 2년의 사이클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TSMC 호실적에서 말해줬듯이 TSMC는 AI 수요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 TSMC의 실적 또한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 이중계약이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의 전망은 당연히 메모리 업계 선행 지표로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 진입이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러니까 엔비디아 퀄테스트 받아서 생산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 메모리 커머디티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BM 그 다음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 커머디티의 시너지에 따른 차별화된 증익 효과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면서 AI 사이클에 미국 빅테크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정권 교체하고는 AI 사이클 둔화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매우 제한적이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 관련돼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3나노 최첨단 공정이죠. 2나노, 3나노, 4나노 최첨단 그 공정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3나노 파운드리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그리고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글로벌로 유일하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핀팩 공정을 쓰는데 2나노 때부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테스트, 시험하고 있다. 2나노 때부터 적용하겠다. 지금은 AI도 중요하지만 이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이 고성능 컴퓨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파워보다는 성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 핀팩 대비 왜 3나노가 중요하냐? 파워는 30% 증가되고요. 성능은 30%. 5나노 핀팩보다 3나노가 왜 중요하냐? 파워는 50%가 증가되고요. 성능은 30%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35%. 그래서 파워 성능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4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GAA 가장 큰 특징은 저전력화입니다. HBM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HBM 반도체가 뺏어먹는 전력을 어딘가는 저전력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GAA가 이 저전력화라는 굉장히 큰 핵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패키징 쪽에 BSPDN, 제가 요거 특정 그 반도체 기업 설명할 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BSPDN, 바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입니다. 요 개념들, 게이트 올 어라운드, BSPDN,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다
공부 차원으로 꼭 알아두시고 메모를 해두시고 요거 관련주들이 또 앞으로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 뭐냐? 전류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서 전력 그리고 신호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폭등한 한미반도체도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서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 생산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패키징을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징 자체로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나 인텔 정도 되지 않을까. 혁신적 제조 공정 외에 패키징 그리고 광범위한 PSI 테스트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제 내드리면 열심히 해주셔서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PSI가 어떤 테스트인지 댓글로 공부한 거 달아주세요. 칩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 가장 완성도 높은 정밀성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TSMC 같은 최첨단, 바로 최첨단 미세화 공정을 말하는 거고요. 최첨단 미세화 공정의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모두 소위 말하는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UV는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하고 다른 축으로 앞으로 더 큰 먼 그림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EUV 노광 장비하면 바로 네덜란드의 ASML, 그죠? 대당 얼마라 그랬죠? 2천억이 넘는. 이 EUV 노광 장비 적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ASML 수혜주, EUV 노광 장비 수혜주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EUV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고 투자를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SNS텍이 바로 EUV 펠리클을 생산합니다. 500W의 EUV 펠리클을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대 캐파의 기존의 캐시카우인 블랭크 마스크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블랭크 마스크의 제품 가격을 50% 올렸습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겠죠. 철저하게 블랭크 마스크가 초과 수요 상태인 겁니다.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바로 포토 마스크 핵심 부품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웨이퍼에 회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화지 같은 역할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투명한 유리판, 석영이라고 하는 또 쿼츠라고 하죠. 쿼츠에 금속막 그리고 감광막을 말 그대로 뿌려서 회로 패턴을 형상화하면 웨이퍼에 바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포토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이 펠리클은 바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바로 최첨단 미세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이 포토 공정에서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가 바로 펠리클이에요. 포토 마스크 보호 덮개가 펠리클이다. 한 장당 수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포토 마스크 하나 날리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목이 날아갑니다.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에 이 바로 펠리클이 있고요. 이 펠리클이라는 거는 바로 EUV 노광 공정의 수율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펠리클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펠리클 가격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50% 인상하는 거를 당연히 수용을 했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펠리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하반기에 PQ가 계속 모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모두 좋은 상황인 거죠. 이 FST 어떻게 보면 SNS텍의 경쟁사죠. FST도 삼성전자 공급사인데요. 하반기 EUV 펠리클을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고요. 이미 삼성전자가 21년도에 4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EUV 펠리클 회사만 있냐? 제가 한번 다뤄드렸죠. 동진 세미캠. 당연히 제가 다뤄드린 회사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동진 세미캠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네, PR이라고 하죠. 감광액입니다. 감광액. 네, 감광액이 뭔지 또 한번 찾아보세요. 감광액 국산화를 주도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디 거 썼죠? 전부 일본 걸 썼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산화 성공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최첨단 공정 1시 10나노 6세대 D램 공정에 EUV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뭐냐? 빛이 닿으면 성질이 변하는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 화학물질이 바로 포토레지스트고요.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원판,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퍼에 얇게 바르고 회로가 그려진 판을 투과해 빛을 쏜 다음에 현상액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바로 회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포토레지스트를 장악했고 지난 수년간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거쳐서 동진 세미캠이 최초로 그리고 최대 물량으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고 지금 삼성전자 최첨단 10나노 6세대 D램 공정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YC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EUV 감광액 공정에 이 감광액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PR 공정에 투입되는 린스를 연내 양산하려고 올해 24년도에 양산하려고 있는데요. 린스가 뭐냐? 포토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이미 경북 성주 산업단지에 200억의 설비 투자를 했고요. 기존 노광공정 소재에서 이제 후공정 소재까지 생산 기반을 구축했고요.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까지 이 500억의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첨단 패키징 기술, 역시 TSMC랑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전공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공정단의 패키징 기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가가 전공정 업체들은 소외되고 후공정단의 첨단 패키징 업체들의 주가만 굉장히 주목을 계속 받았습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 즉 선폭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집적 회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최첨단 패키징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AI 칩, 이 주문형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식이라고 하죠. 아식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이점을 높일 수 있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후공정 솔루션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파운드리 1등 업체, 시장 점유율 몇 프로죠? 파운드리 61%입니다. 삼성전자 몇 프로죠? 12%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죠. 삼성전자는 보통 18, 19%였는데 12%까지 떨어졌고요. TSMC는 47%에서 61%까지 올라갔습니다. TSMC, 파운드리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최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갖춘 업체고요. 2.5D 패키징 솔루션을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죠. 코어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칩온 서스트레이트 온 웨이퍼, 코어스 패키징, 그리고 3D 패키징이 SOLC, 그리고 칩넷 공정까지 다양한 후공정 기술을 보유한 TSMC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죠. 최근에 입출력 단자 수를 늘려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켰고요. 사각형 패널을 통해서 패키지 생산성을 높인 패널 레벨 패키징, FOPLP. 이거는 삼성전자도 개발하고 있죠. 패널 레벨 패키징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1%고요. 그런데 이 패키징, 테스트 영역을 포함한 방식의 변화로 독점 그 구조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의 부담과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아마 패키징 테스트 영역을 포함한 집계 방식으로 점유율을 61%에서 28%대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 그리고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까지 일괄 수주가 가능한 글로벌 2개의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턴키 수주를 강조하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고성칩, 삼성전자도 당연히 AI 칩 제조 및 HBM 관련된 2.5D 패키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AI 턴키 솔루션, AI가 결합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생산 시간, 생산 비용 모두 감소하고 이걸 통해서 고객사를 추가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결합된 AI 턴키 솔루션으로 TSMC 고객사였던 일본 AI 반도체 스타트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공정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TSMC하고 격차가 지금 시장 점유율 격차가 5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다른 대형 고객사 수주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AMD 물량을 받고 있고요. 근데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글로벌 고객사 물량을 계속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TSMC를 때리면 때릴수록 삼성전자는 역으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객사들의 TSMC 선호도는 여전한 상황이다. 왜 그렇죠? 3나노, 4나노, 2나노까지 가면 이 소위 말한 불량 나는 비율, 그러니까 공정 수율이라고 합니다. 공정 수율에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3나노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계속 공정 수율을 좋게 올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나노 공정 수율의 차이가 TSMC랑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량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올해 양산될 3나노, 그쵸? 3나노 수율이 잘 안 나와요. 3나노 2세대부터 높은 공정 수율을 끌어올려야 돼서 편중된 빅테크들의 압도적인 TSMC 집중도를 해소시켜야 될 삼성전자 큰 과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필두로 AI 시장 내 삼성전자 입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조만간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는 외신은 HBM3 이미 통과됐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트렌드포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IT 관련된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서 삼성의 공급망 파트너 중 일부 HBM 관련해서 빨리 주문하고 용량을 예약하라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급이 됐습니다. HBM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출하 시작을 가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 초에 HBM3E PRA가 뭐냐 바로 프로덕션 리디니스 어프로볼의 약자로 엔비디아 무관하게 내부 HBM 기준을 충족해서 통산 양산 단계 가기 바로 직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PRA 단계다. 최근 4세대 HBM3는 퀄 테스트 통과했고 그런데 HBM 지금 대부분은 3E이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HBM3E도 HBM3는 통과했고 HBM3도 시간 문제다. 기대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밝힌 거는 아까 8월, 9월 즉 3분기 안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단 HBM3E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하도록 점유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다.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연구부원장님에 따르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안정성이 누가 있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콜 통과하더라도 납품 물량이 공정 수율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계속 3분기에 12단 제품 양산 목표를 준비하고 있고 HBM3를 지속 공급하면서 안정성에 이미 엔비디아한테 엄청나게 높은 신뢰를 얻었다. 삼성전자가 역전을 노리는 것은 결국 HBM4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4부터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바로 이 베이스 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베이스 다이는 말 그대로 설계 역량이랑 파운드리 역량이 모두 좋아야 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둘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는 종합 메모리의 역량까지 가진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HBM4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아주 극명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D램이 HBM 때문에 수요 공급에 타이트한 걸로 계속 일반 D램 쪽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DDR5의 D램 평균 가격이 8에서 13%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D램 가격은 5에서 10% 정도 계속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D램 시장의 공급 가행이 지속되지만 HBM 때문에
메모리 부족 가능성은 여전할 것이다. 4분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CSP, 그게 뭐냐 계속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자를 CSP라고 하는데요. 재고 보충 수요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DR4 8GB D램 현물 가격도 7월 19일 기준으로 1.99달러로 1년 전 대비 YOY로 34%나 상승했고요. DDR5 16GB D램 가격도 5.03달러로 DDR4보다 거의 3배 이상 비싸죠. DDR5의 D램 가격도 YOY 25%나 상승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공개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내년 반도체의 강한 업사이클을 실적 발표 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AI 수요는 강하고 좋을 것이다. AI 고성 칩 수요 때문에 EUV 노광 장비 역시 극명하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사장은 AI 분야에서 강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 회복과 성장을 AI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반도체 재고 수준은 계속 줄어들고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세는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AI 경쟁으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 결국은 최소한 25년까지는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업황은 계속 좋을 것이다. 수요 공급이 계속 타이트할 것이다. 저는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혜가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는 거고요. HBM용으로 상당한 물량이 전환되면 범용 D램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HBM 집중 생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메모리 D램 쪽은 당분간은 계속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왜 나왔냐?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 이 레거시 구형 반도체, 구형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왔고요. P가 계속 상승했고 AI용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AI용이지만 HBM이 아닌 DDR5 이거 수요 증가로 PQ가 모두 좋아지는 호실적으로 추정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 HBM 생산 집중 때문에 일반 D램의 선단 공정의 추가적인 공급 쇼티지가 24년 연간으로 지속될 거다. 일반 D램 쪽 공급 쇼티지를 얘기를 했고요. 최근 반도체주 하락 관련돼서 요거는 다월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018년 3분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도체 다운사이클과 진입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미중 분쟁 가능성이 24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는 박살나서 우려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AI 반도체가 이끌어내는 엄청난 기술의 혁신 그리고 공정의 혁신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를 즉 펀더멘털의 변화를 깨트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분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경기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의 전환은 유력한 상황이었고요. 이미 2018년에 반도체 실적 자체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실적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과 무관하게 실적 고점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려와 달리 현재는 전체 모바일 출하는 일부 감소가 나왔지만 중화권 스마트폰 가장 핵심 데이터 중에 하나인 중화권 스마트폰 쪽에서 총 출하량은 줄지 않았다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국 AI 서버 투자가 둔화되면 당연히 국내 HBM의 중국 직접 매출, 즉 엔비디아를 통한 중국 매출의 일부 타격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중국을 때리면 국내 HBM 쪽에서 중국의 직접 매출하는 게 타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줄여서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때린다 한들 엔비디아가 이미 중국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는 거죠. 미국의 지역, 중국 제외한 지역으로 AI 투자 확산은 계속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도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중국 직접 매출이 극도로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타격받을 확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조금 정책 관련 인터뷰 발언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혜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형성된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지만 이것 또한 트럼프 발언 또한 트럼프 2기 초입 정책자금 여력이 떨어져서 이 정책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액션용, 엄포용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결국 트럼프도 자국 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의지로 보이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스스로의 강한 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IRA, 이미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트럼프 지지하는 공화당의 많은 세력을 초당적인 지위를 받고 있는 IRA나 이미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칩스법이나 이거 둘 다 수정 변경은 할 수 있으나 이걸 갈아엎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책 변동 가능성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 매우 낮다는 거고요. 미중 분쟁에 따른 실질적 수요의 레벨,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수요가 꺾이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실질적 수요 레벨이 아니라 시점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다. 실질적 수요가 아니라 시점을 왜곡시키는 거다. 최악을 가정해도 대선이 끝나면 중국계 반도체의 사전적 재고 비축이 유력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그리고 시기별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다는 거고요. 미국의 중국 제재는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TSMC 강하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삼성전자의 수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수혜를 말 그대로 반사 수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중국 반도체 굴기 억제를 통해서 한국의 기술 격차,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 지속적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중국이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지니어를 빼가려는 게 최근 뉴스에도 나왔죠. 우려 대비 가려져 있으나 미중 분쟁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ING 그룹이 어제 보고서에서 한국정보통신업계가 최근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 AI 관련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적인, 모건 스탠리는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네덜란드 ING 그룹은 완전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ING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은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다. 7월달 수출 데이터도 52%가 넘는, 7월달 반도체 수출 데이터 역시 엄청 좋았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의 실적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이끄는 반도체 호황은 최소한 ING 그룹도 25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근데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퍼시픽 및 아까 골드만삭스라고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로 수정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퍼시픽 및 이머징 마켓 리스트에 특정 기업을 재조정했습니다. 특히 IT 섹터의 하이닉스, 대만의 미디어텍, TSMC를 편출했습니다. 제거했고 반도체 진영법에 따른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큰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점검해보면 삼성전자 내년에 10배까지 떨어지고 주가가 빠지면서 하이닉스는 7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미반도체 내년 기준 41배, 리노공업 24배, HPSP 22배, 이수페타시스 19배, 이오테크닉스 22배. 그래서 평균 내보면 20배 정도다. 소분양까지 합쳐서 시총 상위 그룹들의 PER은 20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코스피 PER이 18.8배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프리미엄 많이 받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봤을 때 그 어닝 컨센 나오기 전에 499%였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570% 증가 예상되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4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 20%, 연간으로 20%, 내년에 12%에서 평균 17%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요. 하이닉스 올해 아직 실적 안 나왔지만 올해 매출
107%, 영업이익 394% 증가가 예상되고요. 내년에도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44%, 매출이 대략 29% 증가가 예상돼서 하이닉스도 이거 실적 나오면 추정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에 매출로는 352조에 영업이익 61조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23년도, 2018년도 최대치 뛰어넘는 수준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87조에 지금 25년도 요거 평균값이 32조로 나와 있는데 벌써 어닝 컨센이 40조에서 45조까지 잡혀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이수페타시스가 내년에 1조의 영업이 거의 1,9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내년에 한 9,200억에 영업이 내년에 3,800억. 네, 한미반도체가 매출 사이즈도 이수페타시스보다 작네요. 네. 예상되는 걸로 감안해도 지금 매출이 40% 이상 는다고 감안해도 이수페타시스 매출 사이즈보다 작네요. 지금 수익률 보면 하이닉스가 44%, 한미반도체 139%인데 삼성전자 5%입니다. 5%. 네, 요거는 장중 데이터입니다. 장중. 지금 제가 2시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59%,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27%, 네, YC라는 회사, 아까 소개해드렸던 EUV 관련된 린스 소재를 만드는 회사 207%, 네, K시텍이 40%, 코미코 10%, 네, 유진테크 9%, PSK, 네, PSK가 최근에 주가 좋더라고요. 41%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 잡았더니 17%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 코스피에서 연초 1월 달부터 이게 120일이 최대라서 1월 26일 데이터 기준으로 봤더니 8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3조 7천억, 하이닉스가 보시면 6,400억 정도입니다. 1월달 대비해서 중간에 많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1조 넘게 샀다가 지금 6,400억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안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8조 6천억 가까이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순매수 중이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1월달부터 보니까 외국인 다시 20만 주 들어왔고요. 요거 보시면 1월 1일부터는 10조 9천억, 11조 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산 평단가를 대충 계산해보면 지금 주가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죠. 기관이 3조 6천억 팔았고요. 개인이 7조 3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기관 판 거 외국인이 다 받았다.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와보면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투신 팔고, 연기금 팔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금융 팔고,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고요. 근데 외국인은 지금 8만원 초중반에서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 10조 보시면 9천억, 거의 11조로 외국인이 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당연히 좀 더 긴 그림, 먼 그림, 그리고 당연히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외국인의 11조 순매수가 들어왔겠죠. 개인 판 거, 기관 판 거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갔다는 거 보시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역시 보시면 1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6천억을 샀습니다. 2조 6천억을 샀고요. 기관이 2조 5천억을 팔았고요. 개인이 1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요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레포트 나오면서 지금 6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는 추세였다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판 물량을 최근에는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기대치가 계속 높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 되고 있고요. 기관은 파는 추세고요. 금융투자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매수는 있는데 매수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기타 법인이나 내외국인 쪽에서 사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매크로 이슈보다는 반도체주 이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측면이 유지되냐, 그리고 이 AI 수요 공급으로 촉발된 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주에 저는 새로운 기회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열릴 것이다. 그럼 일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는 이 파운드리 쪽에 GAA 공정,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는 BSPDN, 요거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
파운드리 관련된,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소재 장비 쪽에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EUV 펠리클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회사들도 다 전공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공정이 이 HBM 관련주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런 회사들의 기회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대백화점 강의 많은 분들이 댓글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대백화점 강의 총 일정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측에서 브로셔도 제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이트 그리고 백화점 가시면 아마 브로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하이라이트 고정 댓글이나 이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백화점 와서 많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많이 의견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에 꼭 올렸으면 좋을 만한 내용도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가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멀리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주식 공부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트럼프와 반도체 관련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